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 보니까 뭐 경칩,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어나온 날입니다. 네, 개구리가 뛸 때는 움츠렸다 뛰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하려고? 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꾸 많은 것을 원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한 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공부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432쪽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하고 오늘 가게 되면 아마 주택 임대차까지 아마 간단히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 한다 다시 첫 진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는 약간 템포가 좀 빠를 거예요. 자, 430에 보시면은 거기 계약의 해제와 뭐가 나오죠? 자, 글자에 느껴보세요. 자, 해제할 때 해는 해소한다는 얘기. 뭐 한다? 해소. 해소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는 제거할 제자. 무슨 제자? 그러면 계약을 맺었는데 A점 때 계약을 맺었는데 B점 때 해제하게 되면 뭘 제거하는 거예요? 그 A점 때 한 계약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끝내는 거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법률 용어로 소급효. 소급한다고. 뭐 한다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뭐라 한다? 소급효. 그러면 해지는 뭘까? 우리는 글자를 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글자는 그대로 두고 제목을 그대로 두고 자꾸 밑에 가서 내용을 읽느라고 자꾸 정신이 없어. 그 제목이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하고 대화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쉽게 풀리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암기를 하려고 그래. 뭐 한다고? 본인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긴 오는데 뭐 하는지는 모르죠.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본인은 뭐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자꾸 뭐 외우려 하지 마시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1편 하고 있어요? 2편 하고 있어요? 3편 하고 있어요? 응? 해볼게요. 자, 이게 이 머리가 1편이에요. 뭐라고? 총치. 뭐라 한다? 자, 오른손 피셔가지고 이게 3편이야. 몇 편? 3편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은 달러야, 달러.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아무한테나 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빤 맞아요. 뭔가 서로 약속을 맺은 게 있다면 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편 채권에 뭐가 있다? 계약이 있는 거예요. 계약, 약속을 맺으면 달러가 나오겠죠. 순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맺으면 뭐가 한다고요? 달라. 그러니까 3편 채권 계약에서 가장 대표가 뭘까? 매매. 뭐라고요? 매매할 땐 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만나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돈 문제가 개입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매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그죠? 여기 2편입니다. 왼손 펴보세요. 2편. 이건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내 거. 내게 뭐야? 소유권. 그러니까 3편 채권의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의 소유권 가져가는 거죠. 특히 부동산은
가서 살고 있으면 내게 되는 거 아니죠? 등기. 이런 거예요. 3편 채권의 매매가 있어서 2편 물건 등기 소유권 내 거 갖는 거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이 총칙을 통과할 때, 뭘 통과할 때? 여기 무효 취소가 되면 이게 가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지 않고 3편 채권 매매가 이 총칙 무효 취소가 되지 않아야지 2편 물건 가서 등기 쳐야지 뭐가 누군다 내 거 된다는 거야. 또 이 등기 안 하고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물건은 주로 이제 네 거 내 거 가지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주로 어디다가 물건이라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암기사항이 많은데요. 무슨 사항?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 몸에 뭐가 있다고? 이 양쪽 핑계 뭐 재산이야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이 배꼽 밑은 뭐예요? 가족, 친족, 상속.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3편 채권, 2편 물건, 1편 뭐다? 그리고 밑에가 뭐라고요? 가족이야. 그럼 중개업자가 가족법 중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법이가 이 위에 있는 거, 배꼽 위에 배꼽 위. 무슨 관계? 재산 관계.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보시면 해제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을 했는데 에? 해제죠. 그럼 무효 취소가 아니네. 그죠? 그러면 이 해제를 쓰려면요. 계약은 유효해야 돼. 계약은 뭐 할 때? 유효할 때 끝내는 게 해제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언제부터? 끝내는 거니까 소급표가 있다. 그럼 해지할 때는 해소한다. 지는 뭐다? 몰라? 정지, 멈출 지자. 그 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멈춰 쓰면 뭐 그런 쓰신 스님도 있었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멈출 지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멈춰서 끝낸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까지 A점 때 계약해가지고 해지할 때까지는 그 계약은 뭐하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지, 멈춰서 끝낸다. 그때부터 끝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쟤는 거슬러 올라가서 X 치는 거니까 처음부터 X고 해지는 유효하다가 멈춰서 끝나는 거야. 해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하다가 제거하면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야. 글자 이미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했다가 유효하다가 해제. 제거했죠. 그럼 올라가서 매매를 뭐 하는 거니까? 제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면서 계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다? 원상 회복이 나올 것이다. 글자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에서 유효하다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뭐하게 되면 연체하게 되면 약속 위반이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요, 해지야? 네? 잘 해지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서 임대차가 X죠. 그럼 그동안 주고받았던 차임을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멈춰서 끝내는 거니까. 지금까지 차임받은 건 정상적인 받은 거니까 받은 거니까 문제가 없고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 안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다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까고 줘야 돼. 그럼 책에다가 까고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려고 청산하고 준다. 그래서 무슨 의무? 청산 의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글자에서 의미를 느끼시면 되잖아요. 꼭 가서 책 보고서 거기다 막 밑줄 그어가면서 화풀이 하듯이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읽지 마시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가만히 바라보면 답이 있어. 자꾸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볼 견자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해제는 뭐라고요? 연습하는 거야. 해제는 처음에 계약이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 취소가 아니에요. 뭐다? 유효. 이때 여러분들 총칙에 혹시 절대반지 기억나요? 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된다? 원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다고? 총칙은 이게 원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총칙은 아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아야지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1, 2, 3번 몇 번? 계약이 뭐하다? 퍼펙트 무슨 유효? 확정 유효했었는데 그죠? 무슨 계약이? 매매 계약이. 그러면 유효 이렇게 가다가 혹시 매수인이 약속한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채무 불이행. 그죠? 그럼 이행지체 문제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최고로 해야 되겠지. 그리고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해제. 이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라고 수없이 얘기하죠. 무슨 해제? 그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하게 되면 A점 때 매매 계약을 갖다가 B점 때 뭐 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서 이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X 칠 수밖에 없잖아요. X 하는 거 아니에요?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매가 없었던 뭐야? 매매가 없었던 뭐다? 원래 상태로 뭐하라? 돌려놔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글자 느끼세요. 그러니까 거기 해제가 나오면 이 계약은 뭐하다? 뭐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이 뭐다? 2번이 뭐예요? 확정 무효. 3번이 뭘까요? 3번이 뭐예요? 확정 유효죠. 이게 뭐다? 이게 취소야 취소. 뭐라고요? 그러니까 또 취소하고 뭐가 비교가 될까? 해제가 비교가 되겠죠. 총칙은 취소를 잡으면 되고 에? 계약법은 뭐야? 해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다? 이거는 에? 확정 무효. 가장 대표가 뭘까? 에? 허가지역.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옵니다. 안 나오나요? 그럼 거기하고 허가 여기 뭐 다른 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헤매고 있으면 어디도 헤매고 있다? 그것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뭐다? 2차 감옥을 기초를 쌓는 법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불확정 뭐예요? 허가지역 아니면 또 무권대리. 무슨 대리? 망나니 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걸 공부하는 데가 어디에? 총칙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해제는 뭐가 된다고요? 그럼 원상회복할 때 주고받은 거 다 원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묻지 않고 응? 뭐 선이 악이 뭐한다? 불문 묻지 않고 주고받은 거 다 뭐하라? 원위치하라 그런 얘기야. 아셨어요? 지금 제가 그 글자에서 멈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임대차 계약이 뭐하다? 에? 임대차 계약 했어요? 유효죠? 문제가 없다면 뭐다? 유효. 그러면 잘 해가지고 꼬박꼬박 잘 유효하다가
임차인이 차를 몇 기? 2기. 상가일 때만 3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 3이에요. 뭐라고? 상이 아니라고 뭐라고? 3. 거기만 3기고 나머지 전부 다 2기야. 그러면 2기 2분에 다르게 되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겠죠. 그럼 뭐 해? 지가 뭐요? 멈출지. 멈춰서 끝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계약은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유효 그대로 인정해주고 멈춰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털고 까고 준다. 그럼 뭐 한다?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의무? 그래서 해제는 제거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내는 거고, 해지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왼쪽은 무슨 회복 들어가고 오른쪽은 청산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해제는 계약이 뭐 할 때? 연상하란 말이야. 해제가 나왔다. 아, 그러면 계약이 뭐다 위에? 유효한데 해제하면 제거하면서 원위치. 뭐 묻지 않고 다 원위치해야 되고요. 임대차 위에다가 해지하게 되면 멈춰서 끝나는 거니까 그때부터. 그게 딱 포인트야. 해지하고 뭐다? 해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놓고 이제 우측 가시면은 433페이지 가시면 해제권 종류가 나와요. 무슨 종류? 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해제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해서 해제권을 유보하였다가 그에 의하여 해제하는 약정 해제. 무슨 해제? 특약정한 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라 해제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가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거 읽지 마세요. 자, 특약정한 해제가 무슨 해제고, 특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제하는 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주로 포인트는 약정 해제가 아니고 무슨 해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해제가 무슨 해제 이게? 이게 법정 해제가 포인트다. 그런 얘기야.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에서 1번에 뭐가 나와요? 취소가 나오죠? 다시 총칙으로 돌아갔죠? 자, 지금 설명 안 할게. 취소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불확정 유효일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또 여기다 펼치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판을 드릴 거예요. 총칙판, 물권판, 계약판 놓고서 그거 놓고서 2달 동안 뭐 한다? 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제목들을 전부 다 뭐 한다?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마이크 아니고 뭐야? 이거 쓰고 올 거예요. 손 동작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체조가 들어갈 거예요. 아셨어요?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야? 취소하고 뭐야?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때 쓰는 단어가 뭐였더라? 응? 부당 이득이었다는 거죠. 무슨 이득? 무슨 이득?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1, 2, 3, 4가 있죠. 1, 2, 3, 4. 3번일 때는 몇 번일 때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도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네 글자로 고친 말이 바로 뭐다? 부당이득. 그러니까 처음부터 능착사야. 예? 문작사?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이 상태에 있다가 취소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주세요. 그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여기서 끝났죠. 그럼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를 구별할까 구별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해지할 때는 여기 무슨 회복? 원상 회복은 원래 상태로 다 원위치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선이, 악이, 불문 다 원위치. 이렇게 여기다 이제 나중에 맞춰서 나중에 이 판 가지고 취소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취소는 일단 위치만 파악해요. 여기서 놓는 거고. 여기가 1, 2, 3, 4번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해제는 퍼펙트 유효할 때. 그래서 제가 이 판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민법 책에도 무료 특강에 있다니까. 거기 가서 한 5번만 들어봐. 아니, 한 번만이라도 들어봐. 몇 번? 어디냐면은 수강 신청이 있고 옆에 가면 무료가 있어. 무료. 거기 들어가면 민법 책에도 특강 들어가면 판이 다 있어 거기. 몇 번만 들어보라고? 5번 아니 몇 번? 한 번만 좀 들어줘. 왜? 그러면 이게 뭐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 원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하는 거야.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되지 않고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퍼펙트 유효할 때 그 다음에 이편 물건 가서 등기 치면 뭐 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 3편 채권은 8가지 계약 8개 있었죠. 전전 8글자 양, 무, 출 가지고 놀고. 에? 총칙은 무효 취소가 되는 거니까. 에? 단통 작사, 화가적타. 이거 가지고 노는 데고. 여기 물건은 이거 점소, 지지전, 유질저. 몇 개 없어. 여기 뭐라고요? 전전 8글자 전전, 양약, 무, 출. 여기 이 총칙은 머리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 단통 작사, 화가적타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8개 물건 점소, 지지전, 유질저. 내 몸 안에 가지고 가서 문제 풀면 만점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저 문화면하고 벼락면하고 평균 몇 점? 여러분들 거기 합격 뭐지 그게? 합격하면 뭐 주지? 자격증 나오지. 거기 자격증에 1차 민법 몇 점, 학개론 몇 점, 공법 몇 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절대. 점수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몇 점 맞으면 물어보라고? 뻥 쳐도 돼. 민법 한 90점 맞았고 학개론도 한 85점 맞고 뭐 이렇게 아무도 몰라. 이해됐어요? 그죠? 뭐만 해달라?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책자 가셔서 434페이지 가보세요. 그 취소 해제는 나중에 할 거예요. 거기 합의 해제란 말 있죠? 판례. 자, 합의 해제 들어가면 1번 체킹하실 때 옆에 이렇게 화살표 있죠? 네? 합의 해제했다는 것은 뭐죠? 서로 악수한 거야. 야, 너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서로 뭐예요? 좋아, 없으면 하자. 우리가 말하는 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뭐다? 쌍방행위 계약입니다. 아셨어요? 아니, 해제를 뭐 했다고? 합의했다고. 그걸 뭐요? 서로 악수한 거 아니에요? 이쪽 해제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뺨때기 때리는 거고 합의 해제는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해제에서 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의 해제다가 막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화살표 있죠. 따라서 이제 거기 시험이 주로 나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반환할 금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해제는 이 원상회복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이게 원상회복 밑에 무슨 배상도 있을까? 손해배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상회복할 때는
돈을 돌려줄 때는, 대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도록 돼 있어요. 쓰지 마세요. 법정 해제 들어가서 돈 돌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 지금 매수인은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대출 받아서 계속 이자가 붙고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매도인에 줬는데 계약이 법정 해제가 되면 당연히 매도부터 돌려받을 때 난 여태까지 은행에 뭐 내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받은 날로부터요, 다음 날부터요? 응? 힌트. 하루라도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음 날이 아니고 뭐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받는 거야. 그럼 법정 해제는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응? 무슨 배상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고 이자도 들어가요. 그죠? 근데 무슨 해제는? 합의 해제란 말 있죠? 그래서 왼쪽에다 그냥 크게 써놓으세요. 빈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답이 끝나. 합의 해제란 말이 나왔죠? 이거 나올 때마다 입에서 붙어야 돼. 네, 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뭐 없다? 무슨 해제는? 손이 없다. 손이 뭐죠? 이자? 혹시 알아요? 이게 정답에서 법정 해제가 두 문제 안 나와요. 한 문제 나올 때 이게 정답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셨어요? 꼭 다 알아야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알아도 그것 때문에 맞힐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해제가 나올 때마다 손해배상 이자가 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끝. 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6페이지 가세요. 자, 무슨 해제가 나와요? 네, 법정 해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확정유예일 때, 뭐일 때? 확정유예일 때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주는 게 뭐죠? 채무 뭐예요? 불이행의 문제죠? 무슨 불이행? 네, 그럼 채무 들어가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잘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책사. 그래서 하나가 뭐다? 이행지체. 귀책사유가 있는 뭐가 있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뭐라고요? 오른쪽은 뭐다? 두 가지 구별하는 이유는 이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가 필요하고 최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화재가 나게 되면 이건 독촉해봐야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할 필요가 없다? 이 포인트야. 두 가지 기억까지 하나는 뭐다? 이행지체. 하나는 뭐다? 이행불능. 자, 해볼까요? 손 올려보세요. 전전, 양양, 이게 청락, 승락이죠.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 발송, 도달, 승락, 대화자, 격지자, 도발, 기억나세요? 낙성기야. 전전, 양양. 자, 효력이 생겼죠? 주세요죠. 갑의채권은 의뢰채무, 의뢰채권은 갑의채무. 무무 두 개 나왔네? 쌍무, 편무 나오죠? 네? 쭉쭉 내리는 게 뭐예요? 출출. 근데 못하는 게 뭐야? 채무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무했다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를 이행하는 걸 뭐라 한다? 출출. 뭐라 한다? 출출. 그럼 못하는 게 뭐야? 채무? 그럼 양쪽 귀 잡고 왼손은 이행지체, 오른손은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거기 여기에 이게. 책 순서대로 하면 못 알아들어. 내 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못 따라서? 그 책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나오면 되잖아.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 못 읽으면 자꾸 화가 나죠. 읽을 시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부하려면 꼭 일이 터져, 안 터져? 그래서 나중에 9월 달에 몰아서 뭐 하려고 하면 꼭 그때 뭔 일이 터져.
그러면 이제 공부 포기합니다. 아예 손을 놔버려. 문제는 뭐냐면 아예 책을 뭐 한다? 놔버려. 지난 한 주 동안 책을 몇 번 읽으셨어요? 민법책 몇 번 읽었어요? 맨날 오느라고 정신없지. 왔다가 뭐하고 가지? 뭐하고 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다가 중턱까지 갔어. 힘들어.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올라다가 밤중에 길고 죽는 것보다는 그냥 내려오는 게 낫지. 그럼 내려와가지고 거기까지 못 올라가가지고 패배 의식을 갖고 나는 왜 산을 못 오르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까? 그럼 중앙까지는 올라가 봤다. 아니 어차피 내려온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자기한테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되지. 그래서 중턱까지는 그 뭐였다?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내 건강에 좋을 거야. 근데 정상에 못 올라갔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또 여러분들 뭐 하다가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런 생각할 거야. 그럴 바에 그거 아예 안 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 들죠. 괜히 하다가 중간에 멈춰선 게 많잖아. 특히 다이어트. 그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잠깐 뭐냐면,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근데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사람 많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세월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했지만 잘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질러보라 그러죠.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세월 다 버린 사람보다는 해놓고 나서 뭐예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고, 근데 후회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후회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해봤다. 지금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래도 매일 와서. 야, 그래도 내가 그 어디 도망가지 않고서 엉덩이 깔고서 거기서 한 4시간씩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온몸이 뭐 할 텐데. 힘들 텐데. 그죠? 그런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뭐 한다? 조금 조금씩 나아지겠지. 그리고 해커스가 거짓말 하진 않겠지. 분명히 뭐 한다?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뭐 돼서? 반복, 반복. 지금도 하는 것도 뭐다? 체험훈련은 이렇게 나가서 뭐다? 이행지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근데 맨날 이러면 안 되지. 해놓고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보는 거야. 좀 봅시다. 544조. 이행지체네요. 지체. 지각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당사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뭐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뭐하지 아니할 때 이행하지 않을 때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어제 이행지체 하고 최고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순서가 이행지체가 돼야지 최고를 하는 거죠. 지체가 아닌데 최고하면 순서가 안 맞죠. 또 가끔 여러분들 가계약한다고 해가지고 가계약금 걸죠. 매매 뭐 계약서 쓴 적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금요일날 꼭 저녁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가계약금 들어갑니다. 톡 집어넣고 월요일 되니까 팔기 싫으니까 매도인이 뭐라고 그래요? 도로 가져가라. 그래도 매수인이 또 뭐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딨냐?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받은 계약금에 따블을 주라. 혹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갑은 뭐라고 그래? 매도인은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적이 어디 있어? 근데 무슨 계약금 따블을 달라고 뭐하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못 주겠다 할 거 아니에요. 매수인은 가계약금 들어갔으니까 매매계약에 뭐 했으므로 성립했으므로 네가 끝내려면 해해. 해약금 해제야. 무슨 해제? 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매도인 얘기 들어보면 또 그 얘기도 많은 것 같고, 매수인 입장도 많은 것 같아. 법원 가니까 판사가 뭐라 그럴까? 어느 때는 갑의 말이 맞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을이 맞다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때 중심을 잡아야 돼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 있으면요,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주고, 계약금 계약은 뭐다? 종된 계약이야. 그럼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으면, 주된 매매 계약이 꽝이면 종된 계약금 계약도 꽝. 그러면 해약금 해지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만약에 주된 매매 계약이 오케이면 계약금 계약도 오케이죠. 그러면 해약금 해지를 할 때는 따블을 줘야 돼. 그러니까 판사는 계약금 계약, 그게 해약금 해주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이, 주된 매매 계약이 성립이 꽝인지 오케이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주된 매매 계약이 꽝이면 따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주된 매매 계약이 뭐면 오케이면 해약금 해지할 땐 따블을 저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게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거는 계약은 뭐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듣고 흘리시면 돼요.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이 이행지체가 아닌데 최고 때리면 돼, 안 돼? 순서가 안 맞지? 그럼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예?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예? 지금 등기 서류하고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지원수혜금이 동시행관계에 들어가 있죠. 무슨 관계? 그러면 동시행관계에 들어간 포인트가 뭐다? 동시행은 이 단어랑 연결돼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서로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이해되세요? 항변권 있으면 자신의 항변권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야.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너 빨리 중도금 잔금 갖고 오라고 이 최고장을 날리면, 이 최고는 효력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묶어드린 겁니다, 지금. 자,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죠. 그러면 판례는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줄 때 서류하고 무슨 관계니까? 동생관계니까 그 등기 서류,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 금금금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생관계. 이해했어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매수인이 뭐 주지 않아도, 아니 중도금 안 줘도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서류하고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지원세 현재도 무슨 상태야? 동시행관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무슨 권이 있는 거야? 항변권인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너 빨리 중도금 갖고 와 라고 최고를 날리면 그 최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자꾸. 그러니까 뭐에 빠지지 않았는데 최고 때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조문에서 이행지체 표시를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최고 있죠? 네? 그 연결하면 되겠네. 제목에 이행지체가 있잖아. 지체가 돼야지 뭐가 날라와야 하는 거예요. 독촉이 효력 있는 거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닌데 최고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걸 인식하시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매도인이 최고를 날리면 어떻게 돼? 최고를 날리면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는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자기 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니, 내 거 던지면 되잖아요. 서류를 제공했는데 안 주면 다 이행지체지.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뭐하고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야기야. 이걸 꼭 인식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 거 주는 것을 멋있게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냐면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등기 서류 주는 걸 뭐라고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안 써도 돼. 그냥 제가 옆에다 쓰세요라고 할 때만 뭐 한다. 쓰고 그 위에 것은 쓰려다가 다 놓치지 마시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게 나아. 아,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 왜? 계속 뭐 할 테니까. 반복하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될 때는 일대 최고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매든이 그런 최고장 날라오면 매수는 뭐 하는 거야? 읽자마자 그냥 뭐예요? 찢어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동시행 관계 있는데 네가 난 지체도 아닌데 네가 나한테 하려면 네가 뭐 서류라도 줘야지 이런 말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게 뭘 그렇게 안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 없어? 그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날라와. 그러면 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잔금 못 준 거, 지연이자, 부치, 중도금, 또 그때 그다음 계속 이자 부치, 지연손해금도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온통 이자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권은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항변권 있어도 가만히 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뭐니까 이행체 책임 면제 받으니까 지연이자가 안 붙잖아요. 이해됐어요? 그걸 먼저 인식하란 얘기예요. 그럼 우측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438페이지 가보세요. 자, 546조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 오자. 이건 이행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최고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은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죠.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가 갑자기 이행불능이 돼버렸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가 동시행관계에 있다가 이행불능이 되면 내 거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이행불능에서는 무슨 불능? 거기 2번을 꼭 기억하세요. 2번은 438페이지 2번에 2번이 있죠. 영역 표시하시고서 이건 반드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책에다가 영역을 좀 표시한 다음에 그것만 읽으세요. 표시되지 않은 영역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표시된 거라도 이행불능이라는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행 지체와 달리 뭐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죠. 또 계약을 뭐 하더라도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디랑 비교가 돼요? 이행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를 뭐해서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행 불능일 때는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반대 의무 뭐 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 밑에 판례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큰 기둥 잡았어요. 지체 최고 들어가려면 뭐에 빠뜨린 다음에 반대 의무 제공해서 뭐요?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갑니다. 이행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할 필요 없는 거니까 반대 의무 뭐 할 필요가 없다.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가지 해놓고 다시 앞페이지 가볼게요. 네, 437페이지에 파란 글자는 체킹해 두세요.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라고 조문에 돼 있잖아요. 근데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최고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최고하려고 두 번 할 필요가 없고요.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랬죠? 자, 채무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자, 그러면 이제 최고 해제했으면 이제 계약이 처음부터 끝났죠? 자, 해제 효과 가볼게요. 자, 441페이지 가세요. 조문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548조 해제요, 해치야? 제는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할 때는 계약이 유효를 전제하는 거죠. 유효하다가 해제하게 되면 제거하는 거니까 그때부터야, 처음부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회복이 들어가요? 그럼 시험에 가끔 이렇게 나오겠네. 지의 효과는 원상 회복이다. 틀리겠지. 쟤는 뭐다? 원상 회복. 아까 지는 멈춰서 끝내는 거니까 털고 가면 되잖아. 그 무슨 의무? 청산 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혹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둘이 계약했는데 뭐 했는데? 자, 갑하고 을하고 이미 계약이 다 된 거예요. 매매 계약해가지고 등기까지 쳤다라고 생각합시다. 뭐까지? 매매해서 뭐해서 등기까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자,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를 쳤다라고 생각합시다. 뭐만 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잔금 얼마 안 돼. 그 나중에 매수인은 뭘 줘야 돼? 잔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수인 뭘 안 줘? 잔금 안 주면 이행지체죠. 상당 기간에서 최고의 나갔고 그럼 계약을 뭐 하게 되면 해제했습니다. 뭘 제거한 거죠? 뭘 제거한 거예요? 등기를 제거한 거예요? 매매를 제거한 거예요? 그렇지, 매매지. 그럼 이 매매를 뭐 하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 무효 등기일까? 자, 해제하게 되면 선택해 봅시다. 해제하게 되면 자동 복귀, 말소 복귀 해보시죠. 또 기억 안 나? 어? 여러분들 물권법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매매, 점유, 취득, 시효. 이거 등기, 취득. 이것도 등기, 취득. 예? 이거 매점이요. 어?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테스형, 상수형.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아니, 상수형 어디 살아? 상수형 어디 살아? 이게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저기 뭐 할 거예요 또? 이게 앞에서 이게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답 잘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입 다 벙어리였어. 계속 뭐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뭐 한다?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이 기타가 뭐다? 그래서 모를 때는 뭐 하세요?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뭐라 모를 때는 자동 복귀.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복귀가 아니고 그래서 원인이 X면 등기도 X. 이걸 또 이제 폼 잡고 쓴 말이 유인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성? 시험에 안 나와. 유인성, 무인성 안 나와. 그냥 이것만 기억해. 무슨 복귀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하는데
소유권 복귀는 언제다?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쓰지 말고 그냥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나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악불문입니다. 뭘문? 제3자 앞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둘이 무슨 계약하고요. 방금 전에 해봤습니다. 요거 매매에서 중도금 줬을 때, 등기 쳐줬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제로 해봅시다. 가바고라고 뭐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야기예요. 무슨 계약이요? 그 빗점 때 뭐만 줬는데,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 쳐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 등기가 유예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뭐 어쨌든 잔금 안 줘도 서로 합의해서 등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등기예요? 유효 등기죠. 그러다가 이제 뭘 줘야 되는데, 잔금을 줘야 돼. 잔금을 안 주네. 그럼 뭐예요? 이거 이행. 지치니까 계약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제. 그죠? 그럼 해제는 뭘 해제하는 거예요? 제거. 이걸 가서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러면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돼요? 자동 복귀니까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가 된다. 이게 바로 자동 복귀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여기 해제되기 전, 뭐 되기 전? 해제되기 전, 예? 이 등기는 뭐함으로? 유효죠? 그러면 혹시 여기에 병이 왔을 때, 병이 뭐예요? 병이 등기 쳤다는 얘기죠? 이 병은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 악이, 불문, 오케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뭐뭐 불문? 해제 기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오케이니까 제3자도 무조건 오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이제 판례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질 않고, 어디에 붙어 있질 않고, 이런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무효 등기가 되더라도 해제 전 유효 등기에 붙은 제3자는 문제가 없겠지. 근데 해제가 되면 무슨 등기야? 이거 무효 등기인데 이거 믿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뭐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원래 꽝이지. 꽝. 그럼 이것도 원래 돼요. 꽝꽝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판사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가지고 얘는 선의는 보호해주겠다. 누구 마음이야? 판사가 그래서 판례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서 보세요. 별거 없어. 오케이면 뭐다? 원래 거기서 이 사람들도 오케이야. 근데 판례가 아무도 바뀌지 않고 무효 등기에 붙으면 꽝꽝이지. 근데 특별하게 뭐하게?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겠대. 이랬어요?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올 거다. 그런 얘기야. 이랬어요? 자, 그래놓고 551조 보세요.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그리고 548조 2항 있죠. 제가 왜 뒤 본문을 안 보는 줄 아세요? 조문 안에 답이 다 있다고요. 548조 2항 있죠. 전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그랬죠. 제가 방금 전에 합의 해지에는 손이 없다고 그랬었지. 응? 지금 하는 건 법정 해지죠. 합의 해지는 551조 손해배상도 안 들어가고요. 548조 2항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손이 없다는 말이 내게 돼요. 근데 맨날 손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갖다 나중에 발만 바꿔놓으면
몰라. 일방적인 법정 해제는 당연히 손이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합의 해제는 뭐가 없다고? 손해배상. 그게 판례 태도야. 그럼 거기 551조 보세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제는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선택하는 겁니까? 함께 들어가는 겁니까? 응? 원상회복은 원위치 시키는 것이고 귀책성이 당연히 뭐예요? 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원상회복도 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도 손해배상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 질문할게요.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원칙이다. 응? 아니다. 실내이익이 원칙이다. 하나 선택해 보세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원칙이다. 실내이익이 원칙이다. 찍으세요. 지금 여기 지금 글자를 보면 답이 있을 텐데 외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본인이 앞에 한 글자에 답이 다 있어. 지금 이행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은 뭐가 원칙이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건 틀리겠지. 지금 판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래서 여긴 좀 상급에 속하는 문제들이야. 근데 흐름 알게 되면 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문 2개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해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가로 2번 무슨 해법? 이미 이해한 것 서로 반환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선이 선악 불문입니다. 무슨 불문? 원위치 하는 거니까 선이 악에 묻지 않고 다 원위치 규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원위치 하는 게 무슨 해법?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무슨 배상이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 오른쪽에 딱 화살표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이행이겨? 아니 지금 이행 못 해가지고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이니까 당연히 무슨 이익?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부터 판례 얘기입니다. 자, 체킹해 볼게요. 2번에 가로 1번에 세 번째 줄에 판례란 말 있습니까? 판례는 나오죠? 계약이 유예했다가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뭐 한다? 그럼 자동 복귀 말소 복귀. 그럼 해제가 도달하는 순간 그 등기도 무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등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자는 자동 복귀됐죠?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또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들어갈 수 있겠네.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그 말소 등청은 방해 제거일까요? 반환일까? 등기 지어달라는 반환은 네 글자로 점유 내놔라니까. 반환은 뭐라고? 등기를 내놓으라고? 등기 지어달라는 얘기는 뭐다? 반환이 아니고 뭐다? 방해 제거. 그러니까 앞에 공부한 거 자꾸 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호받는 제3자 가지고 거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넘겨봅시다. 444페이지 가보세요. 자, 제3자 범위 있죠? 제3자 범위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는 계약 해제 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 제3자는 선악 불문이겠지. 그죠? 불문이 될 겁니까? 그죠? 그런데 판례에는 이를 확대해서 해제 이후죠. 해제 이전 등기는 오케이니까 제3자는 선악불문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해제가 되면 그 등기가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면 꽝이지.
그러면 제3자도 원래 선악불명하고 전부 다 꽝꽝이어야 돼. 근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뭐요? 특별히. 아니 판사가 그런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특별히 누구는 보호한다. 누구만? 선임만. 그러니까 해제 이전 기준 유효 등기에 붙은 사람은 오케이. 해제 이후 등기는 꽝이니까 원래 꽝꽝인데 특별히 누구만? 선임만 보호받는다. 됐습니까? 자, 우측에 이제 확인 예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쫄 거 없어요. 자,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건물 가지고 뭐 가지고 건물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갑도 채권이 있겠죠? 갑은 무슨 채권? 대금 채권이고 을은 재산권 채권, 건물 관련된 재산권 채권이 되겠죠? 자, 이 계약은 퍼펙트 뭐 한 거예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막 붙어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A라는 사람이 붙고 이 채권에 붙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겠죠. 계약 체결 후 이 물건을 압류한 사람, 이 채권을 압류한 사람, 이 채권 압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이제 해제합니다. 뭘 제거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뭘 제거한 거예요? 제거했죠. 뭘 제거했다고요? 매매를 제거했죠. 네? 그러면 이 매매를 제거하면 이 채권은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매매가 있으니까 이 대금 채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없으면 이 채권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뭐가 되면 이 채권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건물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채권 붙은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 무슨 줄?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건물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래서 금 동아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슨 동아줄? 금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은 살아 안 살아?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럼 대입해 보세요. 거기 문제. 기억 목적어를 보세요.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이렇게 돼 있죠. 니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 디귿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그러면 매매가 유효했다가 해제가 되면 뭐가 사라져요? 매매가 사라지면은 채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는 안 사라져? 그러니까 거기 기억 디귿이 바로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이고, 니은이 뭐 잡고 있는 사람이요? 금 동아줄 잡고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최상 난이도 문제 낼 때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별거 없어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금 동아줄 뭐다? 썩은 동아줄. 좀 깊이 들어가면 금 동아줄이라 할지라도 그 잡은 사람도 요건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못 갖추면 그 사람 뭐 죽어요. 나중 문제고 일단 뭐하고 뭐 기억해? 금 동아줄하고 뭐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낼까 안 낼까? 안 내. 왜? 상급을 초월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냥 그런 문제들은 금 동아줄하고 무슨 동아줄? 썩은 동아줄 딱 치고 들어가면 돼. 이게 의사표시에 선이 3자 있죠. 이다 아니다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거지. 자, 됐고요.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44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선악 및 현전이익 여부 묻지 않고 전부 반환. 원상 회복은 아까 제가 뭐뭐 불문이라고 그랬어요.
선악불문이에요. 왜? 뒤에 손해배상이 붙어 있으니까 원위치 시키는 건 뭐다? 선이 446페이지. 맨 위에 뭐뭐 불문? 원위치 시키는 거니까 선악불문이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 할 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라는 거. 무슨 이익이 아니고. 채불로 이뤄 해제 아울러 동시에 선배 청구하는 경우 실례기 아닌 무슨 배상? 이행이익배상 구하는 것이 원칙. 원칙만 기억하세요. 무슨 이익이 원칙이 아니고 실례기 아니고 무슨 이익? 이행이익. 네, 큰 흐름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가셔서 550조 조문 하나 체킹하세요. 해잽니까? 해집니까? 지가 무슨 약자? 그래, 멈출 지자예요. 한자예요, 한자. 정지할 때 지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요, 해지야? 지. 멈춰서 끝내는 거죠. 그러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 그때부터란 얘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뭐다?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게 청산 의무가 들어갈까? 원상회복 들어갈까? 글자에 느끼면 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내요. 여기 최상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놓고 중간중간에 집어넣으시면 돼.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매매하겠습니다.